웹3과 이 블록체인의 결합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었던 이 NFT와 관련된 내용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게임 내에서 활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NFT 기술이라는 부분을 지금 이제 여기는 뭐 경제 TV 이런 쪽이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방금 전에 네. 지금 앞 시간에도 지금 그 이 가격이 어떻게 지금 네, 등락하고 있는지 시황. 이제 설명을 네. 하셨는데 어, 그런데 이제 NFT라는 개념은 요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암호화폐는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원화 혹은 뭐 달러, 엔화 이런 어떤 화폐하고 대응되는 매칭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네. NFT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다음에 우리가 명품 시계를 사면 명품 시계의 어떤 그 진품 증명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NFT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은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토큰으로 되어 있지만 토큰이라는 개념 자체가 화폐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는 증명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 NFT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 스터디를 하셨을 테니까 그 정도 개념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게임 내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느냐 요런 부분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자분들께서 게임을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리니지 게임을 한다. 네. 네. 리니지는 워낙 유명한 NC소프트 게임이니까 네. 그러면 리니지에서 획득했던 리니지에서 이제 뭔가 아무튼 그 게임 내 활동을 하다 보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 아이템은 누구의 걸까요? 그거요? 게임사?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리니지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거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진짜 얼마 전에 이제 NC 다이노스가 야구장에서 우승을 했을 때에도 집행검 세레모니를 해가지고 네, 되게 대두가 됐었잖아요. 집행검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몇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게임사에, 윤주 씨 말처럼 게임사에 그 귀책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부터는 개인의 영역이 되는 것도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 갈등이 생기는 거인 거죠. 지금 네. 현재 어떤 그뭐 규정, 네. 그 소비자 약관, 서비스 약관 같은 데를 보면 네. 그 게임 내에서 생겨나는 그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집행검 같은 게 그게 뭐 몇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게임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상황은 계속 유지가 돼요. 사용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암암리에 거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네. 뭐 아이템 베이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생겨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게임 내 재화는 디지털 재화는 게임사로 귀속이 된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게이머 자체의 어떤 개인의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출발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때로는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를 더 강화를 시키고 더 좋은 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 좋은 걸 가상자산을 내가 만들어 놨는데 그게 내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NFT 개념을 통해서 NFT 개념이 아까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가상 세계 내에서 가상 자산에 해당하는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 동산일 수도 있는 건데 가상 세계 내에 있는 땅이거나 혹은 가상 세계 내에 있는 그런 집행검 같은 게 내 거다라고 하는 증빙이 NFT로 증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 NFT라는 기술을 게임에다 도입을 해주면 그 게임 내에서 생성되는 그런 어떤 가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게임을 직접 사용하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참여자에게 소유권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튼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개념이 저는 좀 직접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기존 게임들도 아이템은 뭐 게임사에 기속이 되어 있다고는 해도 이게 블록체인 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제가 좀 소유권자가 되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블록체인 게임, 이 NFT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전제는 그 게임을 개발한 게임사가 NFT를 기반으로 해서 게임 내에서 생성되는 아이템들에 대한 소유권을 게이머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리니지라는 게임은 NC소프트에서 나는 블록체인 게이머를 해서 NFT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할 마음이 없어. 지금 현재 그런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NC소프트는 뭐 넥슨이나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게임 개발사가 NFT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그런 게임을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그 게임의 유저는 그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아,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강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교배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이거를 좀 늘려놔서 그 아이템이 좋아지면 그거를 내가 소유권으로 확보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게 암묵적으로 지금 동의가 되는 거라는 거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지금 현재 개념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뭐 NC소프트가 망할 리는 없다고 보지만 NC소프트가 갑자기 망하거나 혹은 NC소프트에 있는 그 게임 서버들이 뭐다 이중화가 돼 있고 그런 일들은 없지만 가정했을 때 서버가 다 없어지고 망가지고 다 그 폐쇄가 되어 버렸다고 하면 내가 가상 세계에서 열심히 일해서 만들었던 그 아이템 혹은 내 캐릭터 열심히 내가 투자를 했던 것들은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게임 서버 안에 그 자료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이게 중앙화가 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분산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산 장부 안에 네. 나의 그 게임 아이템 혹은 게임 캐릭터에 대한 정보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설사 특정한 게임사의 게임 서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아 그때 게임을 할 때 그 안에서 만들었던 아이템 캐릭터는 당시께 마스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심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니까 이것들을 거꾸로 그 게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또 다른 게임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때 다른 게임 아이템으로 뭐 등가 비슷한 가격의 것으로 뭐 호환해서 이것들을 활용하게 한다든가 네. 혹은 다른 게임에 있는 또 다른 아이템과 서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또 아이템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2차 생산이 2차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획기적인 그런 혁신적인 이제 모델이 되는 거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금화 게임 안에서 발생되는 그 결과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현금화를 한다라는 부분이 불법입니다. 아, 그래요? 게임산업법 상의 규정상으로 보면 네. 이게 네.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오. 사행성이 있는 게임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사행성 논란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게임즈에 이 NFT나 블록체인 기술을 탑재하는데 계속해서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의 그 블록체인 플랫폼이 현재는 게임보다는 네. 주로 다른 어떤 가상 자산의 가치를 이 가상 공간에서 활용하게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있고 그게 뭐 음악이나 뭐 영화라든가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어떤 디지털 자산들을 네. 가치를 인정하게 하고 그것들이 서로 유통되게 하는 부분에서 지금 활용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굉장히 확장 잘 해나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게임 부분은 이거는 게임사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것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게임 산업협회나 뭐 모바일 게임 산업협회나 이런 데들에서 이제 게임물 등급위원회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들하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는 방법, 새로운 시각을 좀 찾을 수 없겠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이것도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바다 이야기라는 그 굉장히 네. 사회적인 파급이 큰 네. 그런 도박성 게임, 중독성 게임, 게임의 어떤 사행성화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워낙 사회적인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고 네. 사회적인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이제 선뜻 뭐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히 이게 이노베이티브하고 혁신적이고 네. 글로벌 상에서 시장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면서도 선뜻 확 열기에는 너무 이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우리가 가졌던 그런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쉽게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